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목요일 노 상담하는 날이죠.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처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네, 색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코너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석박사를 쟁취하시고 심리학계에서 얼굴 연계 달인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 얼굴 연기를 직접 보시면은 더욱 교수님을 사랑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한 7월께에 방청객을 직접 모시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교수님의 얼굴 연기가 터질 때마다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황 교수님 직접 만나 뵙고 싶으신 분들은 응모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제가 칭찬할 때는 조용히 계시는군요? 네. 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칭찬을 흡수하시는 분이죠. 사연을 듣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민은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노를 잘해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통 여자들이 모이면 예뻐졌다느니 살 빠졌다느니 하면서 서로를 띄워주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전 그걸 잘 못해요. 오히려 살찐 것 같으면 살찐 것 같다. 옷이 미우면 그 옷 잘 안 어울린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전 뒤에서 수군대거나 뒷말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 앞에서도 그런 행동은 별로야.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대놓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또 상대방은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남자 직원들이랑은 잘 지내는데 여직원들이 절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남자 직원이나 상사들한테도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거든요.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못하겠다고 말하고. 근데 남자들은 이런 솔직한 말을 잘 받아들이는데 여자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 종로구의 김모 씨 사연이었습니다. 네, 여자분이었고요. 그런데 노 상담에 오긴 왔는데 이분의 노는 좀 다르죠? 이분의 노는 뭐 다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지금 뭘 상담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는다는 측면에서 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분은 지금 당신의 이 고민이 네. 너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기가 솔직한 게 문제냐?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거를 상담으로 지금 제시를 하신 거거든요. 뭐랄까, 일종의 항의 같기도 해요. 아니, 나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죠. 그리고 네. 더 큰 놀라운 일은 이분이 또 여성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남자들은 아주 잘 받아들이는데 여자들은 그거를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좀 오해죠, 좀. 오해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질투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일단 던져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이쁜가 봐요. 내가 너무 잘 나가는가 봐. 이런 생각이 또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오해라고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받아들인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그게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예. 남자들은 단지
귀찮았어. 그러면 또 아가씨의 마음에 굳이 내가 한마디 비토를 낳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꾸를 안 했을 뿐인데. 여자하고 다투기 싫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기본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남자들은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무지한 그런 본인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거는 지적해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느낌은 솔직하다기보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좀 서투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뭐 서투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그분이 기분 되게 나빠하실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하고 잘 관계를 못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그거나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적에 강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렇죠. 남들의 잘못이 잘 띄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바로 다가가서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흔히 거꾸로 남들이 잘한 거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네. 지적을 강하게 하는데 지적을 강하게 할 만큼 날카로우면 상대방의 장점도 날카롭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못해요. 혹시 그런 심리를 가진 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은 너무 잘 보이는데 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기까지. 네,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를 또 끄집어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관계에서 나쁜 것만 보이고 이야기하고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에 항상 처하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저도 대놓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꼭 그 앞에서.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칭찬할 게 있으면 또 칭찬할 게 크게 눈에 띄고 네. 그럼 또 그 칭찬할 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칭찬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굳이 지금 이분 상담하는데 본인 자랑을 그렇게 할 이유는 또 뭐예요?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뭐 훌륭하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틈만 나면 하려고. 예, 뭐 우리는 잘하려고. 일단 상담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심리 상태를 일단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본인이 남들 있는 데서 내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지 때문에 나는 그래도 없는 데서 이 뒷담화라는 표현은 제가 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왜 교수가 그런 용어를 쓰느냐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막 말하려고 했는데 네, 미리 막으시네. 그러게요. 네.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좀 아카데믹한 용어가 아니지 않아요. 학술적인 좀 학문적으로 네. 용어를 쓰라고. 무려 하버드 대학 나오신 글쎄. 심리학 박사님께서 네, 근데 그때. 굳이 그런 단어를 가끔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아, 이거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공감을 해야지 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주 번지리하고 멋진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 공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럴 경우에 또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그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잘난 척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용어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럴 때 멋지게 그 마음이 소통이 되지. 일부러 쓰시는 거군요. 아, 그럼요. 제가 그걸 쓰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이세요? 네, 그런 노력이 눈에 특별히 띄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해는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워낙 염가의 어휘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한두 번씩. 자주는 아닌데. 근데 일부러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뒷담화 뒤에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네. 라는 주장이시거든요.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또는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많은 뒷담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당신의 심리가 항상 누군가가 어디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약간의 피해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역으로 자기가 남들을 보는 앞에서 남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나는 더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어딘가에서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선제 공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할 뿐만 연예인이 아니라 아닌 이상. 그렇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다양한 화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거는 쓸데없는 웃기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네. 남들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지레 겁먹고 미래 선제 공격을 날려버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상당히 즐겁게 좋게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미리 단절하고 미리 그 사람한테 방어막을 치고 뭐 화살을 던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없는데요. 혼자 완전군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나는 솔직할 뿐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죠. 저쪽에 이제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 딱 하고 나서가지고 자 우리 붙자 그러는데 그 사람 야 잘 지냈니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쟤가 완전 갑옷 입고 총 들고 창 들고 다이가 딱 서 있으니까 갑자기 엥?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무시라 이러고 그냥 씩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저 인간이 또 나를 공격하는 걸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오늘도 하루 나는 무사히 지낸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오늘도 나를 잘 지켰다. 지켰다. 네. 저들은 나에게 패배했다. 그렇죠. 내가 자칫 방심했다라면 저들에게 당할 뻔했는데 그렇죠. 내가 미리 선제 공격해서 다 퇴치했다. 세상은 언젠가 어디선가 누구에게 뒤통수를 나는 맞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짱돌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니까 나는 나를 완벽하게 잘 방어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혼자 완전히 이 방어막을 치고 나 혼자서 지내야 돼. 이러는 심리 상태에 있으니까 이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네. 관심을 꺼버리거든요. 꺼버려요. 맞아요. 네.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그럼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네. 그런 상태로 고립됐다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상담의 핵심은 당신이 솔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멋진 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차라리 이런 분에 비해서는 김호준 선생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김호준 선생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 본인 잘난 거 자랑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네. 차라리 그게 듣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어쨌든 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고 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 지겨우면 그냥 가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쫓아가면서 합니다. 왜? 내가 잘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쫓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네. 그럴 어느 때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려도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꼭 인정을 받아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그럴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솔직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솔직함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냐? 질문 이거였는데. 네.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이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인데 그렇죠. 이분은 문제를 엉뚱한 거를 문제라고 일단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문제에 다가가기가 힘든 상황에 이럴 처해 있는 경우 거죠. 심리학 용어, 전문 용어를 한번 드물게 한번 사용해 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문제 설정의 오류라고요. 문제 설정의 오류요. 네. 그렇게 전문 용어답지 않은데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조금 핀트는 다르지만 보통 여성들이 그 언어를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정서적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인 건데 이 부분은 언어를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다를 하는 거는 좋아하세요. 근데 수다를 할 때 항상 당신 입장에서 남의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다. 그 부분은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잘 띄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죠? 아니 그거는 예수님도 이미 말씀했어요. 눈에 들보, 남의 눈에 들보. 그래 남의 뭐를 못 보도 내 지 눈에 눈에 들보. 네. 예, 그걸 못 본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항상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로 생각해요. 자기 장점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장점을 보게 될 때는 마치 그 사람에 대비해서 내가 조금 쪼그라드는 것 같은 내가 별 볼 없는 상대적으로 약간 열등함을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생겨요. 그렇죠. 자신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를 이 조금 우월하게 보려고 하는 그렇군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장점이 더 보이는 거죠? 그런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바닥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을 볼 때도 말이죠. 네. 저는 장점만 보여요, 대부분. 아, 그럼요. 네. 여성의 장점만 보이는 그 시각을 딱 가짐으로 해서 거의 모든 여성을 이 공주와 여왕으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바닥에 깔려서. 그렇죠. 이 카사노바는 항상 왜 그 수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얻을 수 있었느냐, 네.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여성은 최고의 레이디로서 내가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 온 몸과 정신을 헌신할 수 있다는 그 태도를 그 사람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잘난 여성이라도 이 남자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히 그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네. 잘난 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나는 이걸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그렇죠. 그런 잘난 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남자들보다. 네. 그런데 정반대군요. 그럼요. 아니다. 네가 공주고 내가 하인이다. 그렇죠. 이 태도가 나는 당신의 발끝에 때라도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태도가 될 때 네. 모든 여성은 스스로 최고의 이 신분으로 자기가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불쌍한 남자를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조금 주는군요. 그렇죠. 하사해 주는 거군요. 그럼요. 연애 상담도 가끔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그 덕분에 저는 카사노바가 됐습니다. 저는 그죠? 장점이 잘 보인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눈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죠.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교수님. 제가 그 순간에 칭찬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서로 칭찬을 주고 받는 가운데 밝은 명랑사이가 오는 것인데, 제가 서툴렀습니다.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네. 이 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나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주위에 있는 여성 동지들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가?
뭐 그냥 남자들하고만 잘 지내기를 원하는가. 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남자들도 이분하고 잘 지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사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질문 안 했겠죠. 안 하죠, 당연히. 나는 솔직할 뿐이야. 아무 문제 없어 했다면 이런 상담 안 하셨겠죠. 그렇죠. 스스로는 솔직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본심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제가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막연하게 문제인 것 같은 거는 느끼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솔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예, 돼요. 느끼느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남자친구가 없으세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네. 자기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이런 걸 느껴본 경험이 부족하군요, 네, 대단히. 상당히 부족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나를 방어하는데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가? 사실 그렇게 자기 방어에 에너지를 쓰고 나면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좋은 측면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솔직한 게 문제냐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연애를 못했을까? 그렇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들 목록을 쫙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거를 이루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왜 이런 불안할까요? 그렇죠. 뭐. 이런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AS를 그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AS까지 책임지는 방송. 네.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을 석박사를 수료하시고 저희 방송에서는 심리학계의 IU로 불리는 최고의 상담가 황상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매일 쓰죠. 그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씁시다. 그럼 방어할 일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